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고대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적의 1급 한자 강의를 하고 있죠. 사람 삶 자연에서 사람과 삶은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편부터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147강 보시겠습니다. 147강 프린트물 480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여러분들 이 글자 어떤 글자일까요? 완수하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완수하다 할 때. 완수하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기 전에 요게 먼저 나오겠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8팔자입니다. 요렇게 썼습니다만 원래 여기 이렇게 써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쓰기 편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 돼지 시자죠. 돼지 시자에 8팔자가 올라갔다는 것은 돼지 8마리, 전체 돼지를 상징합니다. 전체 돼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다 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탈출한 돼지 8마리, 즉 전체 돼지를 갈차기죠. 쫓아가서 다 다시 우리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드디어 완수하다. 완수할 숫자, 드디어 숫자가 된 겁니다. 자, 오늘 학습 범위가 어딘지 아시겠죠? 돼지와 관련된 글자 보시겠습니다. 돼지와 관련된 글자 보시죠. 요 돼지 시자인데 단독 사용은 없어요. 돼지 시자가. 단독 사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돼지고기 집을 보통 뭐라 불러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뭐라 그래요? 돈. 그렇죠. 돼지 돈 쓰죠. 돈육 그럽니다. 고기를 나타내는 글자가 이 육달월이죠. 이거 쓰면은 그냥 돼지 돈 되는 거예요. 돼지 돈. 그러면 돼지 키우는데 양돈. 그렇죠. 돈사. 이렇게 되는 거죠. 돈, 오소 이런 식당 있죠. 돈, 돼지, 오소 이런 식당입니다. 돼지 돈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돼지 시자에다가 놈자자나 또 개 견자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돼지 젖자입니다. 젖팔개 할 때 돼지 젖자예요. 자주 사용되는 글자는 아닙니다만 알아두시죠. 우리가 흔히 쓰는 글자 가운데서 이 집가자가 돼지와 관련된 글자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글자 중에 하나죠. 요게 집면자죠. 요거는 일반적인 집의 지붕 모습. 그래서 집면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 명도 안 놓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통은 한 5명 이상.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보면은 뭐 8명, 10명, 12명 이런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뭐 방은 많지 않은데 아주 그냥 애들이 돼지 새끼들처럼 아주 우글우글대요. 그래서 이게 워낙 애들이 방에 많고 어지럽고 지저분하니까 어른들이 오면 하는 소리가 문 열고 이게 사람 사는 데냐 돼지우리냐 이런 말을 합니다. 돼지우리가 곧 집이에요. 집 가짜입니다. 여기 호랑이 호자죠. 호랑이 호자의 약자입니다. 생략형이죠. 요게 사람이만 들어가면 호랑이 봄호인데 호랑이와 돼지가 합쳐지면 원숭이 거 그럽니다. 원숭이 거 그래요. 사용되는 글자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호랑이 탈을 쓴 사람과 돼지 탈을 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연극을 할 때는 옛날에 가면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끼리 싸우는 걸 연출하기 위해서 호랑이 탈을 써. 또 돼지 탈을 쓰고 싸우는 거예요. 실제 돼지와 호랑이의 싸움은 게임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도 게임이 안 되니까 어떻게 싸워야 돼요? 호랑이가 훨씬 더 잘 싸우고 돼지가 바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것처럼 쇼하는 거예요. 그게 연극이에요. 뭘 들고 쇼를 해요? 그렇죠.
돼지 탈을 쓰고 호랑이 탈을 쓴 사람이 무기를 들고 그래야 싸움이 되는 거죠. 막 연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극할 때 극자입니다. 극단, 극장 이런 말 쓰죠, 여러분들? 이거를 심할극이라 그래. 심할극. 심하다. 왜 심한 거예요? 사실은 그 호랑이와 돼지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리얼하게 보이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서로 막 싸우는, 심하게 싸우는 모습이에요. 심할극자입니다. 여기서 연극이란 말이 나오고 극장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당연히 칼 들고 싸우는데 뭐에 의지해서 손으로 칼을 들고 손에 의지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의거할 거자입니다. 의거할 거자, 근거 거자, 의거할 거자예요. 의거할 거자. 여러분들 그 연극이 끝나면 연극 연습하던 사람들이 연극이 끝나면 뒤풀이라는 걸 하겠죠. 가난한 극단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가 돈을 안 대주니까 서로 돈을 좀 내가지고 뭘 해요? 그렇죠. 뒤풀이가 술을 먹습니다. 이게 출염할 거자입니다. 객출하다리죠. 객출하다. 야, 돈 좀 객출해. 서로 얼마씩 내는 거예요? 출염할 거 그럽니다. 연극을 연습하던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뒤풀이 술 한잔 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친목도 다지고 하죠. 객출하다를 해서 출염할 객자입니다. 요거는 돼지 털이 삐죽삐죽 서 있는 모습이에요. 돼지 털이 언제 삐죽삐죽 서요? 긴장하면. 그렇죠. 돼지를 공격을 하려고 하거나 잡으려고 하면은 이게 본능적으로 방어 본능에 의해서 돼지 털이 삐죽삐죽 서죠. 그래서 돼지 성난 털 일어날 의 그럽니다. 단독 사용 없습니다. 돼지 털이 아주 성이 나 있는 모습이에요. 왜 성이 났다고요? 이게 창수죠. 이 창으로 찔러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털을 곤두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굳셀의, 의연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굳셀의, 강인할 의자입니다. 자, 육다론이 들어가면은 돼지 돈자요. nom자 들어가면은 저팔계 할 때 저자, 돼지 저자요. 그 다음에 진면이 들어가면 집가자요. 그 다음에 원숭이 거자에서 칼도 들어가면 심할 극자요. 손 들어가면 근거 거자, 의거할 거자요. 그 다음에 술류가 들어가면 객출할 객자요. 객출할 거자요. 돼지 성난 돼지 털이 아주 삐쭉 서 있는 모습이다 그랬죠. 의자에서 창수가 들어가면 굳셀의, 강할 의자, 강인할 의자가 되었습니다. 돼지는 우리에서 키우죠. 우리에서 키웁니다. 자, 이 몇 마리 돼지? 8마리. 이 글자는 이 글자와 같은 글자예요. 8마리 돼지를, 이 돼지가 말이에요. 돼지가 길에 나왔어요. 우리를 탈출한 돼지들을 쫓아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쫓을 축자입니다. 축출하다. 내쫓다 이런 얘기예요. 돼지가 집에 들어오거나 농경지에 들어오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낼 축자입니다. 쫓을 축자. 축출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를 탈출한 돼지가 몇 마리예요? 8마리를 쫓아가요. 다 쫓아가서 축출해서 쫓아가서 우리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드디어 숫자입니다. 완수하다 할 때 드디어 숫자입니다. 드디어 수, 따를 수, 마칠 수 그럽니다. 완수, 미수, 수행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돼지들이 잘 따라서 이렇게 우리로 가면 좋은데 이놈들이 도망갈 때 우리로 안 가고 언덕으로 달아나요. 언덕으로 달아나. 이거 언덕 붙자죠? 언덕으로 쫙 달아나요. 한 마리가 아니 떼거리가
우리를 탈출한 떼가 돼지떼가 이 언덕으로 달아나네. 이 떼 대자입니다. 무리 대자, 떼 대자, 군대, 부대, 뭐 대호, 대열, 대장. 이럴 때, 뭐 소방대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돼지가 언덕으로 달아나면서 막 쫓아오니까 도망가니까 언덕에서 막 흙이나 자갈이 떨어지죠? 그게 그 모습이 뭐예요? 그게 떨어질 추자입니다. 흙토가 들어가면 떨어질 추자예요. 돼지떼가 언덕으로 달아나면서 막 이 돌덩이 뭐 자갈 흙 먼지 막 떨어지고 그러는 것이 떨어질 추자입니다. 추락하다, 추격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떨어질 추자입니다. 돼지 시자에서 쫓을 축자, 그다음에 드디어 숫자, 완수할 숫자, 떼 대자, 그다음에 떨어질 추자가 나온 겁니다. 한 묶음으로 공부를 해주시죠. 자, 그다음에 돼지 시자에서 또 나오는 글자들이 있죠. 어떤 글자들이 나옵니까?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덮을 멱자죠. 꽁꽁 한 번 더 또 천으로 더 덮어. 돼지를 아주 꽁꽁, 돼지우리를 꽁꽁 싸맨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덮어쓸 몽자입니다. 덮어쓸 몽자예요. 돼지우리를 천으로 가리고 또 덮어쓸 몽자예요. 안심이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또 풀로 또 덮어. 돼지가 탈출하지 못하게. 어두울 몽자, 어리석을 몽자입니다. 무지, 몽매 뭐 이런 말 쓰죠. 어리석을 몽자, 덮었을 몽자, 어두울 몽자입니다. 계몽이라는 것은 어두운 것을 벗겨내는 것이죠. 무지, 몽매, 이 몽고할 때도 써요. 이 글자를 주몽, 몽고 반점할 때 다 씁니다. 동몽선습할 때도 저 글자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꽁꽁 싸매면 뭐도 안 들어와요? 햇볕도 잘 안 들어오겠죠? 이렇게 달월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아무 빛도 안 들어와요. 흐릴 몽자, 가릴 몽자, 흐릴 몽자, 흐릿할 몽자, 가릴 몽자입니다. 몽롱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안 보여? 몽롱해. 이런 말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돼지에다가 요 발을 묶은 모습이에요. 점만 하나 찍으면 이게 돼지의 발을 묶은 모습입니다. 발을 묶인 또 발을 잃은 뭐 이런 돼지 축자입니다. 발이 묶인 돼지 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발이 묶인 돼지 축자. 그러니까 돼지를 이제 잡아가려 할 때 발을 좀 묶어가지고 데려가야 되겠죠? 발 묶인 돼지 축자입니다. 돼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해서 발을 묶어놓은 모습. 그래서 발 묶인 돼지 축, 발 어른 돼지 축 그럽니다. 단독 사용 물론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묶었어요. 시신을 묶은 것처럼 묶었어요. 덮었어요. 무덤 총자입니다. 돼지가 돼지의 발을 묶었다는 것은 죽은 시체를 이렇게 염해가지고 간 속에 집어넣고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무덤 총자입니다. 요 총자가 두 개가 있어요. 흙토자. 무덤이라는 것은 흙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쓰는데 뭐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단어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무연총, 천마총, 무연총, 천마총, 무연총이나 연고가 없는 무덤 이런 얘기겠죠? 천마총 이런 말들 썼습니다. 요거 흙토 들어가는 것도 폐총, 조개 무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혼돈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게 무덤 총자, 마찬가지로 무덤 총자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돼지 멱다는 소리 뭐예요? 구슬을 깨면은 딱딱딱딱 소리 나잖아요. 돼지를
발을 묶으면 돼지가 막 딱 소리 내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옥을 다듬을 또 쪼을 탁자입니다. 옥을 다듬을 쪼을 탁자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절차탁마. 갈고 닦아서 이런 말 하죠. 절차탁마. 그 다음에 탁마 이런 말입니다. 옥이나 돌을 쪼우고 갈고 하면 아주 보석이 되고 구슬이 되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제 연마시켜서 보다 더 나은 사람, 기술 있는 사람 이렇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절차탁마 한다 이런 말 합니다. 쪼을 탁자입니다. 쪼을 탁자, 다듬을 탁자, 닦을 탁자입니다. 구슬 옥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 네,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코끼리 상자의 아랫부분에 쓰입니다. 코끼리, 요거는 코끼리의 코하고, 요거 몸체 뭐하고, 코끼리 전체의 모습, 옛날 그림 보면 코끼리 한 마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돼지 씨가 코끼리 몸체에 사용된 것 뿐이에요. 돼지의 그 밑에, 돼지의 몸통과 발,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것은 뭐라 그러죠? 이 코끼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했을 거예요. 코끼리 상자입니다. 모양상, 꼴상이란 말도 해요. 여러분들 그 상아 이러면은 코끼리 이빨 그죠? 네. 그 상아라 그러죠. 그다음에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할 때 씁니다. 이럴 때는 그 모양 꼴 상도 되는 거예요. 상징 가상 인상이 어땠냐 할 때 모양 상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상청 삼남한상 할 때 다 씁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사람들이 봤으면 좋은데 남방 사람들은 코끼리를 봐도 북방 사람들은 코끼리를 못 봤어요. 요즘같이 동물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상으로 코끼리 모양이 이럴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양상 형상상입니다. 모양상 형상상. 동상 우상 할 때 모양상, 영상 초상화 할 때 모양상 형상상이 되겠습니다. 요 코끼리를 써가지고 글자 하나를 더 만듭니다. 요게 요 글자하고 코끼리 글자 쓰면 미리 예자입니다. 나 여자인데 요것이 뭔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연결해 나 여자 줄 여자 그러는데 나 여자를 발음을 해서 코끼리 상이 들어가면 미리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연결해요. 동물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죠.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면 쥐나 뱀이나 이런 동물들이 도망간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미리 예자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짐승이 미리 앞서서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 미리 예자입니다. 예언할 땐 이거 써야 되겠죠. 그런데 요게 나 여자에다가 머리 혈이 들어가면 요것도 미리 예자입니다. 요거는 머리가 들어갔는데 미리 예자인데 요거는 예언할 때 쓰는 것이고 요거는 어떨 때 쓰냐면 예금. 예금이라는 건 사람이 계획을 할 수 있는 미래잖아요. 이 예측이라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이 머리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저축해 두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예금할 때는 요거 쓰고 예언할 때는 예상할 때는 요거 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돼지와 관련된 글자가 아주 재밌는 글자들이 많네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높을 고자를 쓰고 여기다 돼지가 들어가면 왜 돼지가 들어가냐 하면 요거는 호걸호 귀인호, 사치호 그럽니다. 이 높을 고자가 높은 거 아니에요. 높은 거라는 건 높이에서 높은 사람이 돼지는 때로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높은 사람, 높은 위치. 그래서 이게 호걸, 영웅 호걸할 때 쓰는 거예요. 호사스럽다, 부호 할 때도 이게 다 씁니다. 사치호도 됩니다. 높이 우뚝 솟은 많은 무리를 거느린 높이 우뚝 솟은 높을 고자. 그죠? 높을 고자가 이거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짧게 만든 것 뿐이에요. 네. 높을 고자에 요 생략, 요거 대신 돼지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웅 호골, 호골 호자, 귀인 호자, 사치 호자입니다. 요걸 발음교로 써서 물수가 들어가면 해자 호자입니다. 해자를 판다. 큰 성 둘레에 둘레를 파고 물을 가둬둬서 적이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자라 그러죠. 해자 호자입니다. 요즘은 해자 호자보다는 호주 할 때 호주 호자로 많이 쓰이죠. 해자를 물길로도 하지만 또 방어벽을 쌓기도 하죠. 땅을 파서 높이 세워서 흑토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해자 호자입니다. 참호할 때 참호 파는 것도 물은 안 담그지만 참호를 파서 적이 못 침공하도록 침공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두 개 다 해자 호자입니다. 이건 물 담그는 거, 물 안 담그는 거. 참호, 이건 호주 할 때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기왕 만드는 글자에 요거에다가 관계는 없습니다만 털모자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높을 꽃자에서 배워야 되는 글자죠. 요거는 털럭 호자, 가는 털 호자입니다. 추호에 이런 얘기하죠. 가을철이 되면 털이 길어지죠. 가는 얇아져요. 그러니까 털이 길고 아주 가늘어지니까 추호의 의심도 없이 이런 얘기죠. 가을 털, 긴 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돼지가 이 돼지 시자는 돼지 그 어미가 이렇게 꼬랑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요 꼬랑지입니다. 돼지 여기 머리고. 돼지가 새끼들을 이렇게 젖줄라고 누워 있는 모습이 엎드려 있는 모습이고 새끼들이 와서 젖바는 모습을 이렇게 돼지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돼지시라는 글자에서 어마어마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